자, 이번 시간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주제 볼 텐데, 문제 개수가 많지는 않고요. 사실지계면 기본 구조에 관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자, 대상 물건하고요, 가치 형성률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값이 있죠. 범위 집합 건물, 과수원, 자동차, 동산 등이 있게 된다. 한편 토지도 경우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림, 이게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산림이란 게 토지하고요, 나무를 묶어서 산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에 있어서 토지, 산지와 임목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게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하면 될 테고, 임목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임목이 너무 작아서 소경목림이라고 해서 지름이 너무 작은 나무, 어린 나무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사실은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산림 얘기가 될 테고요. 자, 감정평가업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해서 요것만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맥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는데 좀 특이한 구조가 되겠고요. 자, 비준가격이라고 하는 거, 용어 비준가격,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한다. 특히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계산할 때는 사시지계면 이 요소에 따라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하나만 어려워. 자, 지금 분모값을 보게 되면 다 사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 분자값은 대상 물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상 가격이 분자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파트가 사정보정치 계산은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뒤에 문제 보시면 겁나 간단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되겠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 자,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를 평가할 때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한다.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는데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없고요. 그저 거래 사례 비교법 가지고 모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비준 입력. 자, 요건 틀린 표현이고요. 비준 입력 계산한 방법. 그래서 지금 문제가 세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가 28회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에 문제는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낸 문제. 그래서 원가법 적용 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구하라는 값이 뭐가 돼? 재조달 원가가 분모값이 되겠고, 매년에 감가액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대단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그럼 재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편의를 위해서 재조달 원가를 1로 보게 되면 계산이 간단해지게 됩니다. 재조달 원가를 1로, 다시 지금 분모가 1이 돼버리면 사안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 대비 자,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 문제에서만 쓰이는 거야. 문제 패턴상 그냥 풀기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1로 두게 되면 이게 이 값을, 네모 값을 구해서 바로 이걸 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가볼까요? 자,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경제적 내용연수 얼마? 30년 분에 재조달 원가를 얼마로 보유했다고 편의를 위해서 1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잔가율이라는 게 10%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제조들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0.1을 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다시요. 공식대로 가는 거야. 제조달 원가를 1로 봤을 때 지금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잔존 가치가 10%니까 0.1로 봐야 되죠. 그럼 계산 들어가면 간단한 거야. 0.9 나누기 30을 좀 해주실래요? 0.9 나누기 30 계산기를 써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자, 안 되면 그냥 산수해보면 돼. 10분의 9분의, 자, 1분의 30이 되나요? 해서 300분의 9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이걸 이제 3으로 정리해주면 100분의 3이 되나요? 해서 100분의 3은 뭐가 돼? 0.03. 이게, 자, 제조달 원가가 1일 때,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얼마? 0.03. 근데 얘는 특이했던 것이 퍼센트로 표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퍼센트 1분의 0.03 또는 그냥 0.03을 퍼센트로 표시하면 얼마? 3%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조달 원가에 대한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조달 원가를 만약에 1로 두게 된다. 비율만 따지면 되니까 1로 두게 되면 분모가 1이 되니까 이 뒤에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자,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자,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30년이 주어져 있고요. 제조달 원가를 1로 봤을 때 잔존 가치는 0.1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0.9 나누기 30 하게 되면 이게 0.0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테고,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 1분의 0.03. 그럼 이게 0.03이 되는 거죠. 0.03을 퍼센트로 표시하면 얼마? 3%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테고, 자,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거래 가격 대비 8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 보정치 괄호를 적용했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을 뭐라고 그런다? 사정 보정치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근데 이 거래 사례가 정상 가격 대비 자, 얼마? 20% 저가에 거래가 됐다. 정상 가격을 1로 보게 되면은 정상 가격을 만약에 1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사례 가격은 얼마? 0.8에 거래가 된 꼴이다. 해서 1 나누기 0.8 이란 값이 뭐가 된다? 사정 보정치라는 값이 되게 된다. 1.2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사정 보정치라고 부르게 된다. 자,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20% 저가에 거래가 됐다. 정상을 1로 보게 되면 100%를 보게 되면 사례 가격은 80%의 거래가 된 꼴이다. 그래서 자, 정상 가격을 1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얼마? 0.8. 이거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가격 대비 20% 고가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때는 사정 보정치가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이라는 값이 어떻다? 사정 보정치.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인근의 거래 사례가 정상 가격 대비 뭐 30%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1로 봤을 때 사례 가격은 얼마? 1.3 이라는 값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냐 저가냐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사례 가격이 얼마? 0.8이란 의미가 되게 될 테고, 만약에 자,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 가격 대비 20%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사례는 얼마? 1.2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면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근데 이것도 산수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건 미리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은 사정보정치라는 공식, 사례 가격분의 뭐가 된다?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정보정치라는 공식. 나머지는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로 사정보정치만 사례분의 정상.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요. 안 외우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보정치라는 개념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가지고 마저 볼까요? 여기는 좀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의 항목별 비교능이 다음과 같을 때, 자, 개별 요인의 비교치. 자, 다른 값 다 빼버리고 분모값에 뭐가 돼? 사례라고 하는 거. 분자값에 뭐가 된다?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아까 사정보정치 할 때 분모에 사례가 들어가고 분자의 정상이 들어가듯이, 자, 여기서 나머지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분모값에 뭐가 들어가고 사례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분자값에 뭐가 들어간다? 대상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사례를 지금 뭐라고 이제 전제하냐면 100으로 보는 게 편할 겁니다. 퍼센트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형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대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례를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가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5% 우세라고 하니까 105가 되게 될 것이다.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3% 열세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97이라고 하는 거.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형상 고전 필요 없고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 100분의 10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구성해 갈 때는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이, 자, 5% 우세하면 1.05, 그 다음에 3% 열세하면 0.97, 그 다음에 4% 우세하면 1.04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계산이 좀 되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딱딱딱 줄줄줄 나오게 돼요. 다시 보면은, 자, 이 원래대로 이렇게 가야 돼.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5% 우세라는 얘기는 100분의 105, 자, 105라는 값이 될 테고,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3% 열세는 100분의 97. 자,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4% 우세는 뭐라고요? 100분의 104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계산기 가지고, 진짜 이거 10초 만에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계산기 두들기게 되면 3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1.05, 0.97, 그리고 그 다음에 1.04 해서 뭐 계산이야.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답이 2번 되던가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다. 이건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건 자, 몇 번이에요? 4번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계산기 두드리기면 바로 나오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 쫄지만 않으면 진짜 10초, 15초 만에 답을 구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한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그래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사례 가격에다가요, 사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돼. 근데 사례 가격 대신에 거래 사례 가격 나와 있네요. 거래 사례라고 하는 거. 자, 보게 되니까, 자, 지금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제곱미터 거래 사례 가격 얼마? 사례 가격 얼마 돼? 3억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해서 사정 보정치는 필요가 없다고 돼 있죠? 사정 보정치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점 수정 4% 상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4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 100분의 104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계산을 편의해서 1.04라고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지역요인 인근적인 위치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요인 5% 열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95가 되게 된다. 해서 지역요인, 개별요인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면적요인을 비교해 봐야 돼. 사례 분의 대상 이렇게 갔었죠. 사례 분의 대상. 사례가 얼마야? 10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얼마냐면 대상이 120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100분의 120 이렇게 하면 1.2가 되겠죠. 해서 이건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 다시요. 이 파트에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 돼.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치,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치,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그리고 면적 요인 비교치를 곱해주면 된다. 해서 사례 물건의 가격이 얼마? 3억으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사정 보정은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시점 수정을 봐야 되는데 4% 상승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1.04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없고 개별요인 5% 열세 그러면 0.95까지 곱하면 될 것이고, 남아있는 게 마지막 뭐라고? 자,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 사례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100으로 되어 있고요. 대상 물건 토지가 120제곱미터. 그래서 100분의 120 하면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의 가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답이 얼마가 나오죠? 이게 4번인가요?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건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앞에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어렵고 쉽고 물고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텍스트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읽어보거든. 이게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문제 보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명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때 자 비준 가격은 사시지계면, 근데 토지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거래 사례 가격 3억부터 시작을 한다. 사정보정치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 4% 상승이니까 1.04. 그 다음에 지역요인 동일하고요. 개별요인 5% 열세니까 0.95. 그 다음에 면적요인 이걸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시지계면 하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가 100제곱미터, 대상이 120제곱미터. 그러면 1.2를 곱하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이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원가법은 좀 까다로웠었지, 상당히 공식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거는 5% 열세, 5% 우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내용인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해서는 사정 보정치 구하는 게 항상 어려워. 정상 가격 대비 20% 고가에 거래됐다. 그럼 뭐가 된다? 1.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 해서 여기까지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비교 방식 중에 남아있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